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시에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 정치 라이브 박영식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술 냄새가 나네요. 예? 어디서 술 냄새가 좀 나네. 그러게요. 아유, 저희 앞전 프로그램에서 참 그 오마이TV가 출연자분들의 어떤 니즈를 잘 반영한 프로그램 컨셉을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언제 하나요? 저희도 사실은 그러면 이제 10시 전에 한번 찌끄려보고 올라오는 그런 방송 컨셉을 또 예, 만들어 봐야 될 것 싶기도 하고 2차 때 방송하는 걸로요. 예. 저건 이제 1차 자리고 또 2차는 아마 저런 분위기보다 더 이제 많이 텐션이 업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김종대 전 의원 또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까지 세 분의 재미있는 취중 만담 듣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 뭐 많이 있습니다. 예, 뭐부터 해야 될지 저 뭐 늘 생각하면서 오는데 오늘은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좀 먼저 문을 열어볼까 싶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레이스가 이제 들어간 거고 내일은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 집중된 포커스만큼 민주당에게도 그만큼의 관심이 모일 것이냐.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사실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흥행에 대한 걱정들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두 분의 간략한 예상 좀 들어보고 국민의힘 오늘 미디어데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민주당은 흥행이 좀 걱정이다. 왜냐하면 이길 사람이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내부 분위기도 제가 잠깐 옮겨드렸는데 민주당이 흥행하려면 3자 구도의 TV 토론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흥행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네요. 막장 드라마로 흥행을 해봐야 그게 뭐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아니죠. 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막장 드라마로 흥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 흥행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뭐 흥행에 뭐 막말도 나오고 뭐 네. 이러면 흥행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네. 그게 뭐 선거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국민의 어떤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흥행 여부에 너무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토론이 또 실질적인 어떤 이 수권 정당, 수권 세력 이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계기가 되면 네.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토론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건 맞다. 실질적인 토론. 그래서 네. 너무 힘 빠지고 뭐 이렇게 맥 빠지는 뭐 이런 토론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토론을 네. 뜨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겁게 하는데 그 주제를 막장 드라마로 가지 말고 네. 내실 있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이끌 세력으로서 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안 하잖아요. 네. 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내가 이재명을 이기겠다. 예. 오늘 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1분간의 포부를 펼쳐보세요. 다 이재명을 이겨야 되고 이재명 왜 이겨야 되냐? 범죄자여서 그렇고 뭐 이런 얘기만 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질리도록 국민들이 들어왔는데 네. 다 결과가 뭡니까? 선거 패배하고 뭐 그런 결과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그에 대비돼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라를 이런 쪽으로 이끌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런 내실 있는 토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언론들은 지금 저는 뭐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미디어데이를 취재하는 언론의 열기랄까요? 또 이제 기사량을 제가 이제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의 TV 토론회와 이게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네, 기사량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네, 국민들 얼굴 찌푸리게 하는 네, 그런 기사들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웃고 떠들 때입니까? 예, 국민의 삶에 저격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자들이 염치도 없이 또 나와가지고 대선을 치른다고 뭐 의자 뺏기나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게 많이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네. 국힘에 안 좋은 결과만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뭐 보도량에 따라서 조금 뭐 신경 쓸 수는 있는데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오늘 보면서 저들의 웃음이 며칠이나 갈까. 국민의힘 주자들의 웃음이 예, 뭐 하루면 끝나지 않을까 싶고 본인들끼리 이제 또 진흙탕 싸움을 또 하지 않겠어요? 네. 어, 그거를 그러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생각보다. 물고 물리는 진흙탕 싸움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서 예. 이제 급전직하로 또 타락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2007년도, 8년도, 예. 2007년도 대선에서 이제 우리 민주세력이 최저의 그 득표를 했죠. 예, MB 될 때요. 예, 예, 네. 예. 그때 저희들끼리도 그 이제 복귀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명박이 안 된다라는 네. 얘기가 주로 했고 예. 비전이 별로 크게 있지 않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25% 득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 득표를 했죠. 그때 상황과 지금 국힘이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음. 이재명만 안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 비전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은 전혀 말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은 내가 네. 볼 때는 보수의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죠. 극우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는 대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뭐 이제 일은 좀 결론을 예측하기엔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조추첨을 의자 뺏기 방식으로 정했다고 해서 저는 봤는데 의자를 실제 뺐는지를 봤어요. 안 뺐던데요? 그래서 뭐 세 명씩 하면서 세계적으로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계조로 이제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B조가 이제 죽음의 조 네네. 라고 해서 이제 유력자 3명이 한꺼번에 있는데 네. 뭐 서로 물고 물리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사회통합조 B조를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뭐 홍준표에 대해서는 이제 명태균 얘기를 당연히 할 것이고. 네. 그리고 홍준표는 이제 뛰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네. 뭐 인터뷰하다가도 이제 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명태균에 대해서는 얘기만 나오면 이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동훈, 나경원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예, 무조건 해야죠. 얘기하겠죠. 그럼 네. 난장판 내는 거죠. 뭐 A조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조고요. 상대적으로는 B조에 비해서는 뭐랄까 재미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네 분이 뭐 얼마나 토론을 이렇게 그 에너지 있게 하실 분들인지는 저도 좀 미지수인데 B조는 뜨겁습니다. 나경원, 이철호, 한동훈, 홍준표거든요. A조, B조의 이 토론에서 뭔가 벌써부터 장면들이 막 상상되잖아요. 어떤 거를 두고 많이들 싸울 것 같습니까? 김이나 평론가 예상하시기에는 어떤 조를 주목하시고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이재명 얘기는 그냥 공통점이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뭐 비토, 뭐 비판 이런 건 뭐 이제 상수니까 이 주자들끼리 뭘 가지고 싸울까요? 사실 그거를 네, 우리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려면 네,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보수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라든지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토론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및 지지자들의 상태가 네. 윤석열의 거리를 두자든지 뭐 이런 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예. 물론 마음속으로야 개별적인 뭐 사람의 마음속으로야 뭐 어떨지 몰라도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네. 제가 볼 때는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주자들도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제는 그런 얘기를 좀 했죠. 뭐 애도의 기간은 뭐 끝났다라든지 네, 네, 네. 윤석열은 더 경선에서 얘기하지 말자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지만은 예. 뭐 윤석열에 대한 태도라든가 탄핵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얘기하기 싫을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 없을 것이고 그냥 보수의 혁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한 태도로 결국은 갈 건데 얘기가 예. 그런 얘기도 무조건 없을 것이고 네. 남는 거는 아까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뭐 욕이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남는데 그런 얘기를 제외하면 남는 거는 이제 좀 마이너한 이슈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싸울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A조에서 청년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이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예. 나는 턱걸이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턱걸이로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게 어떠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맛을 잘 살리려면 그러면 안철수는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 그렇죠. 이런 거 하겠네요. 뭐 예.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예. 종목을 뭘로 할지에 대한 뜨거운 토론 이런 것을 하고 예. 그때 이제 철봉을 준비해 오거나 이러면 이제 재밌어질 것 같고 예. 그럼 좀 흥행이 되겠죠. 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지만 예. 그 무슨 상관이냐 대통령하고 턱걸이가 예. 예? 무슨 상관이냐 예. 턱걸이로 대통령이 되다니 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뭐 사회통합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이런 분들이 사회통합에 제가 볼 때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 사회통합을 얘기하라 그러면 민주당만 없으면 사회통합이 됩니다. 뭐 이런 걸로 때울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 기대하는 것은 예. 이 얘기를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결론 내야 되는 얘기가 하나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경원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청탁을 했는가 이 아, 부분을 네. 이 그렇겠죠. 부분을 예, 아킬레스건들이 서로 그렇죠. 나오겠죠. 금기어들이요. 리턴 매치를 반드시 여기서 끝내줘야 한다. 예.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건 공소 취소 요청을 아니 나 후보님이 저한테 하셨잖아요. 뭐 이런 거 또 꺼내면 네. 당원 게시판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나경원 그러겠죠. 후보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 후보에게 당원 게시판이요? 뭐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야.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홍준표 후보는 뭐 합니까? 방자하다 뭐 이런 거.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일 사실 좀 뻘쭘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뭐 이분도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었다 했다 뭐 이런 걸로 충성심. 예, 충성심 얘기를 해야죠. 한동훈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네요. 예, 아, 그렇죠. 지금 하나 나왔네요. 예. 그렇죠. 이철우 도지사는 한동훈 당신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이제 한동훈 씨는 예. 저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이거는 야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뭐 아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건과 관련된 거 그리고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전당대회에서 시즌 1이 끝났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일단 중도 드랍이 된 거고 이 후보들을 같은 조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나올 것 같고요. 실제 나경원 후보는 최근에 그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입으로 뭐 한동훈 후보만큼은 이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이 논쟁이 논박이 아무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서도 앙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홍준표 후보가 워낙에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사냥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뭐 나르시시스트 등등의 이제 이런 비판들을 했고 한동훈 후보도 그간 저한테 공격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 없어요. 한동훈이 언제 그랬죠? 예? 사사건건 다 뭐 반론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만 계속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이 TV 토론 관련돼서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짚고 싶은 건 사실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은 의자 뺏기를 하려면 8명의 멤버가 있으면 의자가 7개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한 자리를 놓고 또 마지막에 싸우고 엉덩이로 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상상하셨겠지만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예고된 게임이 뭐냐면 눈치 게임, MBTI 자기소개, 밸런스 게임 뭐 이런 예능적 요소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색하고 막 닭살 돋고 그리 막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MBTI 자기소개는 뭐 괜찮아요. 근데 눈치 게임 하려면 눈치 게임 뭔지 아시죠? 알죠. 네. 예. 뭐 네, 란, 수, 괴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뭘로 하지 이걸? 눈치 게임, 밸런스 게임. 아니 전당대회 때 그렇게 한다면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할 용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건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에 잔치를 한다는 거 할 때 저렇게 한다면 아유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네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오지만 그래도 뭐 해태면 해봐라. 뭐 네. 이럴 수는 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정치 캠페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께 가장 기본적 예의도 없는 거죠. 네. 자기네들끼리 그냥 좋아서 끼끌거리는데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재밌겠습니까? 네. 복장 터지는 거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거적으로 측면에 보면 득표의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하는 게 베리베리 땡큐예요. 땡큐. 너네들 정신 못 차려서 예. 뭐 너네들 갈표 진짜 더 얻겠구나. 중도의 쏠림 현상이 훨씬 더 강화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급전직하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이 있어야 서로 긴장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건데 예. 같이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어지는 거는 뭐 바람직스럽지 않죠. 근데 그런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예. 자기네들이 지금 47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저런 짓을 할까요? 네. 위원장당 심판 받아가지고 당이 해산돼야 될 거예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지금 47일 남은 와중에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킥킥거리고 그들만의 리그만 하는 건데 네, 네. 그런 자들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논평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예능적 요소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후보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두 분께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 아닐까? 두 분 다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는데 약간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이걸 굳이 대답을 해야 될까?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왜냐면 이제 여론조사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가 어떻게 이제 바뀌어갈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진출을 누가 하느냐? 뭐 언론에서도 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4등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뿐이고요.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저 빨간 네모를 보시면은요, 지지 정당별에서 국민의힘 쪽에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23, 19, 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19% 정도로 보이고요. 홍준표, 김문수가 23, 23입니다. 근데 안철수, 나경원은 보니까 4, 6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세 주자의 지지도가 그렇게 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뒤처질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뭐 저 정도면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김문수는 동률입니다. 요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탄핵 찬성, 네. 탄핵 찬성 측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한동훈이 일단은 가져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은 탄핵 찬성에 표결을 한 적이 없잖아요. 원외 인사니까. 네네. 정작 탄핵 소추안에 표결을 한 거는 안철수거든요. 네. 그러나 그 충분한 상징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철수가. 그렇게 보이고 예. 그만큼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라든가 예. 그리고 신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신선하지 않고 예. 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 안철수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반탄이냐 찬탄이냐 이렇게 나눴을 때 자기 지금 지분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여기서 그나마 요 숫자에서는 그나마 또 4강 구도에서 만약에 4강 구도가 아니라 예. 4명을 뽑는다고 네 그러면 하면 나머지 티켓 하나는 예. 이 만약에 조사로만 보면은 예. 나경원 의원이 가져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아슬아슬하게죠. 아슬아슬하게. 예. 그 이제 안철수 의원은 참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오세훈 지지표가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언론이 많이 이제 본 건데 예. 오세훈 지지표 중에 찬탄파 성격이 있는 거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안철수 쪽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한 거지만 그게 오히려 한동훈 쪽으로 간 거고 예. 찬탄파 성격이 있는 지지층은 차라리 안철수가 아니라 탄핵에 찬성할 거면은 그러면은 그냥 한동훈 쪽으로 가는 게 한동훈을 찍는 게 낫지 뭐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네. 그게 아니라 오세훈 표 중에 서울을 기반으로 한 인지도에 끌리면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표는 오히려 이제 다른 나경원이나 뭐 어디 홍준표나 김문수나 이렇게 지금 예. 쪼개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뭐 대선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넘어가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또 가보면은요 조금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홍준표가 23,
김문수가 21, 한동훈이 1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뭐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경원 6, 안철수 3, 이준석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세 사람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홍준표가 23, 김문수가 21, 한동훈이 18. 뭐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나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바라봤을 때 뭐 대동소이하게 느껴지는 건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들에게 국민의힘 저기 지지층의 표심이 몰려 있는 건 뭐 사실로 네, 보이네요. 너무나 네. 당연하고요. 예. 홍준표가 저는 많이 나오는 거 뭐 지금까지는 많이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그 이전에 대선에도 나왔던 경험이 있고 예. 그리고 당내 인지도가 워낙 또 높은 사람이니까 많이 나올 텐데요. 홍준표는 이제 명태균에 달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지지율이 의미가 없는 게 홍준표는 이제 명태균이 본인은 이제 그 140일 동안 가둬둔 그 콜로세움에 가둬둔 사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진행되는 순간 이제 홍준표에 대한 얘기는 대선 얘기가 아니고 명태균 얘기만 계속 해야 될 거여서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아킬레스건이 매우 클 것이고 김문수는 머리가 깡통이 드러날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그렇습니까? 없다라는 게 좀 드러날 것이고 예. 한동훈은 또 이제 또 연예인인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또 벌릴 것이고 네. 또 검사의 또 한계상 나올 네. 수 있는 얘기가 뻔하고 있고 그래서 예. 저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걸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도 싶고 예.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 그 지지층 내부에서도 아직 후보를 딱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투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판은 뭐 시속 게임으로 해서 요동칠 수도 있는데 예. 결과는 지금 처음 상황에서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나 이제 김문수가 막판에 얼마나 스퍼트를 하느냐에 예. 따라서 차원이 다르고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그 레이스 기간 동안에 한덕수가 불출마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 조금 더 좀 차이가 여동이 칠 수 있다. 조금 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재관 대변인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다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 본선 통과하는 사람이요. 네. 4인으로 추려지는 거 말고 네. 국민의힘에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이른가요? 그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는 저 국민의힘의 그 경선의 감독이 이제 윤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러면 누굴까? 김문수다. 김문수. 오. 김문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김문수가 생각보다 너무 가진 게 없어서 TV 토론하면서 밑바닥이 드러나 버리면 다시 홍준표로 마음이 쏠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군요. 버텨낼 수 있을까? 예. 근데 홍준표는 너무 또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참 잘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예. 홍준표가 그래도 뭐 본인이 그 내공 때문에 네. 버텨내겠죠. 네. 그래서 홍준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홍준표보다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4월 17일 현재 어쨌든 윤재관 대변인 피셜 지금 현 시기에는 일단은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것이고 아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 언급을 잠깐 해주시면서 홍준표의 그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 대응하는 방식이 어쨌든 정치부 기자들 만나면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명태균 게이트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근데 저는 이걸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방송에서 A를 물어보는데 B를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17일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홍 후보에게 묻자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또 형수 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물어보는데 뭐 물론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건 뭐 이제 공식이니까. 근데 또 여기에서 그 형수 뭐 욕설 그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거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뭐랄까 이미 해명이 된 사안이기도 하고 돌림 노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질문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경선 레이스와 대선 레이스를 치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홍준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 그래요? 와, 네. 앞으로 40며칠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네. 야, 아,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하겠죠. 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김문수를 오히려 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하고 싶어서 이걸 언급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라는 예, 거는 그럴 가능성이라는 명태균 건- 이슈 때문에 그렇죠. 네, 명태균 이슈 때문에 네. 뭐 그런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도 아까 윤재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기에는 이분이 나이도 많고 안정감이 없는데 여기서 안정감이 없다는 것은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의 스타일이 예. 철봉 잘하는 사람으로 하자고 하고 척거리 잘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후보 하자고 하고 예, 예. 막 이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그러면 홍준표에게 표를 던질까? 근데 홍준표는 명태균 때문에 불안하고 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동훈에게 하자니 사실은 이번에 여론조사 다 종합을 해보면 본선 경쟁력도 네. 한동훈은 떨어지고 예, 예.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는 네. 그러니까는 더더욱 싫고 그렇다고 나머지 이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자니 그것도 이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예.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럼 다시 김문수를 고려해봐야 되나? 아 근데 김문수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돌고 도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건 뭐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한덕수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딱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덕수는 나오나요? 지금 이런 상태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다들 딱한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딱한 상태니까는 경선에 잘 될 리도 없고 그 결과가 예. 좋은 결과일 리도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관전 네. 포인트가 빠진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근데 네. 그건 뭐 지금은 잘 안 보여 가지고 얘기가 많이 안 됩니다만은 예. 정광훈이죠. 국힘은 지금 정광훈의 이중대예요. 네, 네, 네. 네. 그 정광훈이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예. 따라서 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어. 거기는 이제 결속력이 워낙 또 강하고 네, 네. 실제로 이제 버튼만 누르면 쫙 그렇게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머리 조아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국힘 예. 주자들이. 예. 그래서 정광훈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음. 또 봤을 때는 홍준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동훈은 정말 더 아니고. 네. 그럼 세 명 중에는 누구냐? 김문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정광훈의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매우 또 중요해 보이는데 결론은 뭐 뻔하게 뻔할 것 같다. 느껴진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